네, 안녕하세요. 병정입니다. 오늘은 8월 17일 토요일입니다. 또 한 주가, 그죠? 마무리가 되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기 전입니다. 우리가 그 8월 5일, 그죠? 8월 5일 언론에서는 그 검은 월요일이다 그랬죠. 대폭락. 그 이후에, 그죠? 진행 과정을 한번 쭉 이제 복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죠? 어떤 문제, 빅 이벤트가 발생되면, 그죠?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한번 복기를 해보고, 내가 뭘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맞는지, 이런 부분을 한 번씩 확인을 해봐야, 그죠? 똑같은 실수를 안 하겠죠. 그 당시 보면, 그죠? 표면적으로는 언론에서 아래 공포다. 물론 침체, 경기 침체를 표현하는 말이죠. 아래 공포. 아니면, 그죠? 엔캐리 트레이드, 엔캐리 청산. 이런 부분을 막 부각시키고, 여러 가지 어떤 이슈가 막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죠?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공포를, 악재를 만들어내는 거죠. 실상은 그게 아니다 그랬죠. 실상은 뭐다? 범인은 신용이다. 신용 반대매매다. 그게 범인이다. 그래 말씀을 드렸죠. 17조가 거의 무너지기 직전, 그죠? 많이 있을 때는 한 22조까지 근접했다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털렸어요. 그 과정을 아무도, 그죠? 거론을 안 한다 그랬죠. 왜? 개인들이 각성하면 신용 미수를 안 쓰게 되면, 그죠? 결국은 돈을 벌어먹는 집단들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손해가 발생하죠.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항상요, 이 주식이라는 것은, 그죠? 리얼 경제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모태로 하되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게임일 뿐이지, 그게 현실과 그대로 100%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모순이죠. 실제 보면요, 이 주식이라는 것은 흔히 그런 말을 해요. 경기보다 6개월 선행한다. 그죠? 내일도 모르는데 무슨 6개월을 선행합니까? 그죠? 그거는요, 결국은 다 끼워 맞춘다는 거예요. 갖다 맞추기. 이번 사태만 봐도, 그죠? 명확하게 드러나죠?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의 경기 침체를 논했어요. 그죠? 미국의 경기 침체를 논했는데, 그거 아니다. 엔캐리, 또 그거 아니다. 이래저래 끼워 맞추는 거죠. 결국은 뭐냐? 무슨 소리냐? 전문가는 없어요. 전문가라는 거는 그냥 내가 적당히 이 바닥에서 경험과 지식, 또 시중에 돌고 있는 정보를 적당히 버무려서 그냥 그럴싸하게 주장하고 만들어내는 것 뿐이죠. 근데 실제 맞춘 사람은 없어요. 왜? 미래 영역이니까. 미래 영역이니까 결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그 부분을 매일같이 가공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정보의 홍수. 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라는 거예요. 직업. 주식판에서 먹고 사는 방법이 예전에는 매매. 그죠? 열심히 기업 조사하고 매매를 해서 내가 수익을 거두는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정보사들은 물론, 그죠? 거래소, 그 수수료, 이런 걸로 먹고 살죠. 예나 지금이나. 근데 지금은, 그죠? 이 주식으로 먹고 사는 직업군이 너무 다양해졌어요. 그 부분,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어떤 주식, 유튜브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는 기업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업화. 각 정권사들은 하나씩 다 끼고 돌고 엄청나게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서 그걸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주식 특화된 어떤 방송사, 언론 매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두는 거죠. 그거를 끝없이 이용을 해먹는다. 왜? 계속 사고팔고 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그 수단, 거기에서 개인들은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포를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주고 공포, 희망 끝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죠? 계속 사고팔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죠? 좀 심한, 이번 같은 경우는 심한 케이스죠.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돌에 수많은 개인들이 맞아 죽은 거예요. 돈 액수로 환산. 그죠? 그거는 표도 안 난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거짓말같이, 그죠? 항상 역사는 반복되는데
수많은 뭐 악재, 공포, 희망 다 떠났어요. 결론은 뭐냐? 항상 주식판에서의 모든 확실한 지표는 신용이다, 신용. 신용이 과다하게 쌓이면 폭락하고, 신용이 다 털려나가면 거짓말같이 반등이 나온다. 그랬죠. 지금 어때요? 세상이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주식시장은 어때요? 거짓말같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죠. 왜? 뭐 때문에? 그죠? 뭐,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일주일 만에 미국의 경기가 확 뒤집어졌나요? 세상이 바뀌었나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놀아나는 거예요. 신용 털어먹기. 거기에 걸려들면 거지 되는 거고. 그래서, 그죠? 공부를 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요, 큰 틀에서 보면, 뭐, 주식판이란 것은 결국 월가의 의지가 아닐까. 월가가 의지하는 대로 흘러간다. 그 월가의 의지라는 것은 월가가 가장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범위, 방향으로 흘러간다. 뭐, 이래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죠. 그러니까 뭐, 지난주 쭉 보면 또 고비가 많았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계속 공포를 심어줘요. 13일에는 뭐죠? 그 PPI, 생산자 물가가 고비다. 그래 놓고 무난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14일은 또 뭐래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또 고비다. 그랬어요. 또 무난하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15일은 뭐예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게 변수다. 또 그랬어요. 이것도 뭐 적당히 넘어갔어요. 아래 공포, 엔캐리, 뭐 3의 법칙 다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아무것도 없다 하면 사람들이 그죠? 사소 대부분이 다 바닥이니까 사소 그냥 홀딩하겠죠. 매매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끝없이 공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중요 지표가 나온다 하면 그죠? 금은 월요일, 8월 5일 같은 공포가 덮칠까봐, 엄습할까봐 많은 사람들은 일단은 팔아두고 확인하고 뭐 내일 매수하지 뭐 이런 사람들도 상당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놀아나는 거예요. 이번 주 이제 다가오는 이번 주는 또 뭐 있어요? FOMC 회의록 공개되죠. 그럼 거기에서 연준 인사들이 무슨 말을 했나?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사람이 뭐 각자 이 말 저 말 막 섞여 있겠죠. 근데 그거를 막 버무리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내는 거죠. 이 사람이 이 말 했다. 인용해서 경기가 안 좋다. 폭락한다. 또 이 사람이 이 말 했다 해서 금리 인하 크게 할 것이다. 또 희망을 심어주고 반복. 중요한 거는 또 잭슨홀 미팅 대기하고 있죠. 파월이 무슨 말을 할 건지 모른다. 또 공포 심어두겠죠. 비둘기냐 매냐. 그죠? 그러면서 또 자극을 하겠죠. 그거 끝나면 뭐 한 28일인가요? 그 엔비디아 실적 또 거론하면서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원하는 방향을 끌고 가는 거예요.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 뭐죠? 인공지능 버블 꺼진다. 인공지능은 한상이었다. 몰아붙일 것이고 또 월가가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으면 인공지능 희망을 쌓았다. 그죠? 그러면서 또 몰고 가겠죠. 결국은요, 계속 이런 식으로 끝없이 길들이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그러다 보면 투자가들이 거기에 현혹당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주식을 하는데 왜 미국 경제를 고민하고 미국 경제 지표 하나하나에 우리가 흔들려야 돼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이랬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우리나라 주식이면 우리나라 경제를 보고 그 회사의 실적을 보는 거지.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주식이 아무것도 안 먹혀요. 그죠? 오로지 미국 따라가죠. 밤 사이에 테슬라가 오르면 그 다음 날은 그죠? 어떻게 해요? 2차전지, 에코프로 시리즈들 전부 이유도 없이 그냥 확 급등하죠. 그게 가스라이팅,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길들여진다는 것은 본인의 의지가 아니죠. 잘못된 방법인데, 잘못된 정보인데, 거기에 계속 익숙해지는 거예요. 경기 침체, 와, 공포 주고. 또 아니면, 그죠? 금리 인하한다 하면 바이오가 수혜주다 해가 바이오가 아무 이유도 없이 막 올라요. 왜 올라야 돼요? 그죠? 금리 인하한다고 바이오가 왜 올라야 돼요?
이유도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무슨 혜택이 있는지 실제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습관적으로 그냥 따라 하는 거예요. 알려면 제대로 알든지, 아니면 아예 모르든지, 그죠? 어설프게 아니까 끝없이 사고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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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손실만 누적, 이래 된다는 거죠. 미국, 그죠? 대선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의외로 지금 해리스가 막 선전을 하죠. 근데 정확하게 보면 해리스의 선전보다는, 그죠? 트럼프나 그 벤스의 자폭, 그게 더 정확한 표현 아닌가 싶어요. 뭐 벤스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둘 다, 그죠? 막말 퍼레이드. 누가 더 자극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느냐, 그런 게임하는 것 같아요. 해리스는 그냥 집에 딱 박혀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지킬 것만 지키자 하고 가만히 그죠? 안정적으로 밖에 나가지도 않아요. 안에서 딱 안전하게 지키고 있는 시기고, 트럼프 벤스는 온 데 돌아다니면서 사고 치고 다니고, 사고 한번 칠 때마다 해리스 지지율이 올라가는 지금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은 오히려 해리스가 점점 앞서 나간다, 이래 볼 수도 있고요. 미국의 경기 침체, 그죠? 침체냐 아니면 뭐 골디락스로 가느냐, 그것도 보면 얼마든지, 그죠? 조작이 가능하다 그랬죠. 앨런이 재정 지출을 확대해주면, 그죠? 또 순식간에 경기가 확 펼쳐지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주식은 어찌 보면요, 그 심리학자들이 주식을 가장 잘한다, 돈을 가장 잘 번다 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사고 팔고 하니까 결국은, 그죠? 사람의 의지, 사람의 심리가 시세를 좌지우지한다, 이래 보는 거예요. 9월달 코앞에 다가오죠. 그러면 지금은 또 많은 언론들이 막 떠들죠. 9월달에 금리 인하를 하는데 과연 얼마나 할까, 그죠? 0.25 아니면 0.5, 뭐 심지어는, 그죠? 어떤 사람은 0.75까지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요, 결국은 뭐냐? 0.25를 해도 폭등할 수도 있고, 0.5, 0.75를 인하해도 폭락할 수도 있어요. 왜? 결국은요, 이 역시도 월가가 의도하고 만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0.25를 인하를 했다, 많이 칩시다. 그러면 0.25 인하했는데 내가 폭등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으면 0.25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경제는, 미국 경제는 탄탄하다. 그래서 0.25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얼마든지 주식시장은 올라요. 근데 반대로 한 0.5 bp 인하를 했다. 그런데 월가가 폭락을 시켜야 되겠다 싶으면, 와, 연준이 한 방에 0.5를 인하할 정도로 경기가 심각하다, 완전히 침체다, 연준이 타이밍을 놓쳤다, 연준의 실수다, 그러면서 또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고도 폭락을 하는 거예요. 0.25를 하느냐 0.5를 하느냐,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적어도 주식판에서는. 결국은요, 월가가 끌고 가고자 하는 방향일 뿐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게 단기적으로는 결정을 한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그죠? 주식과 금리는 천적관계라 그랬죠. 그래서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주식시장에서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 0.5를 뭐 인하를 했다 칩시다. 했다 쳐도 뭐 미국 경제가 완전히 침체다, 뭐 진짜 뭐 나락으로 간다, 절대 그렇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죽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그죠? 이 체급이라는 게 있어요. 체급이라는 게 있는데, 만일 무너지는 순서가 있어요. 만일 미국에 있는 경제가 침체, 이거는 지금 금리 인하해도 이미 늦었다 하면요, 그 이전에 벌써 이 동남아시아의 한두 개 국가는 벌써 국가 파산, 그런 단계까지 진행이 됐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고, 한 중견기업들이 파산하고,
엄청난 IMF에 버금가는 그런 소식들이 막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지만, 그죠? 동남아 어느 국가도 아직까지 국가 부도 사태까지 가지는 않았죠. 그 말은 미국은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바벨 같은 거 이래 들고 있는데, 그죠? 들고 있는데 가중치라는 게 있어요. 동남아 많은 국가들은 지금 한 100kg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지금 한 20kg, 30kg 들고 있는 거예요. 100kg 들고 있는 국가도 지금 버티고 있는데 20kg, 30kg 갖고 엄살 부린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죽으려면 벌써 죽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진짜 경기 침체냐? 아니면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돈이 이동하기 시작하느냐? 그런 거는 또 보려고 하면요. 결국은요. 돈은 정말 똑똑해요. 돈은 항상 현명하다. 돈은 항상 똑똑하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면 되거든요. 금리 인하를 단행을 딱 시작하면요. 제일 먼저 돈들이 이동하는 것은 채권으로 이동해요. 왜? 확정금리로 이 정도 되는 금리가 앞으로는 안 나올 거야 하니까 먼저 막 배팅 들어가는 거예요. 미리 많이 사두자. 왜? 채권 금리가 이제 떨어질 시기니까. 안전자산. 그러니까 안전하게 먼저 사두자. 그런 식으로 돈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보면 또, 그죠? 금리 인하라는 건 뭐죠? 금리 인하라는 것은 결국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인상될 때는 돈을 들고 있으면 돈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딱 확정되는 시기가 되면 이제는 돈을 들고 있으면 손해를 보겠죠. 그러면 그 돈을 빨리 다른 뭔가와 바꿔야 돼요. 그럴 때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금융시장에서는 어떤 조 단위의 어떤 거대한 어떤 매물을 흡수하는 데가 나오기 시작해요. M&A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5조, 10조 이런 초대형 매물들이 어디로 인수됐다. 또 이런 이야기가 막 퍼져나와요. 그거는 결국은요. 화폐를 버리고 뭔가를 막 바꾸기 시작해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면서 또 많은 돈들은, 그죠? 이익을 쫓아서 이제는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니까 이 금리만 보고는 더 이상은 안 돼. 이제는 적당히 모험을 감수해도 주식도 사야 돼. 그래서 또 많은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막 밀고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바닥에 있는 주식들이 어느새 막 꾸물꾸물 오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그죠? 삼성전자도 막 오르기 시작하죠. 삼성전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외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그 기업을 보고 사는 게 아니다. 지금 시점은 삼성전자 기업의 가치를 본다기보다는 달러를 버리고 다른 뭔가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사야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산다. 그래서 이 시기는 삼성전자를 편입해 두는 게 좋다. 그래 말씀드리죠. 물려도 삼성전자한테 물리는 게 지금 이 시기는 괜찮다, 낫다. 이래 보는 거죠. 지금요, 3분기에도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아지냐, 나빠지냐, 어떤 그런 관점보다는 지금은 메이저에 있는 거대한 한머니들이 달러를 버리고 그죠, 반대에 있는 자산을 사기 시작한다. 그 중에 삼성전자도 포함되고, 그죠? 하이닉스도 포함되고, 우리, 그죠? 코스피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 바닥은 찍고 이제는 올라가는 거. 그런 관점에서 봐야지. 그전에는, 그죠? 미국 주식이다 뭐다 엄청나게 올랐죠. 국장만 안 올랐어요. 안 올랐다는 건 뭐죠? 싸다는 거고. 싸다는 거는 가장 큰 호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계속 외인들이 유입되고 주식을 사러 들어올 가능성이 훨씬 많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괜찮다. 지금은 무슨 공포니 열심히 떠들어도 결국은요, 중요한 것은 큰 틀에서 보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냐 안 하냐, 그게 다 결정하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고, 달러를 갖고 있는 많은 메이저 세력들이 달러를 버리고
다른 거를 산다. 그런 의미지. 우리나라가 좋다. 국장이 좋다. 뭐 삼성전자가 좋다. 그래서 산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달러와 반대에 있는 뭔가를 사는 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낫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국내는 그죠? 아직도 뭐 산적하고 있는 게 뭐 많죠. 제일 피곤한 게 금투세. 금투세 이 부분도요. 많은 사람들이 논란 속에 있죠. 각자 생각 의지예요. 더구나 주식판에 정치가 개입되면 피곤해진다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 정치는요. 엄청나게 많은 그죠? 어떤 그런 정치가 차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금투세라는 게 폐지가 안 가고 계속 강행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주장이 그 현실성이 있는 주장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어거지성 주장이다. 그러니까 얘가 금투세가 계속 뭐 강행을 간다 하면요. 민주당에서는 정치적으로는 강행을 하겠다 우길 줄 몰라도 그러면 그 법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는 금융 시스템이라는 걸 또 다 뜯어 고쳐야 되겠죠. 적용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는 엄청난 폐단이 많아요. 지금 현재 쉽게 민주당에서 우긴다고 그게 바로 시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혼란이 와요. 시스템은 구축이 안 돼 있는데 법으로는 1월 1일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왜? 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게 강한 부분이다. 그래서 뭐 최소한 어떤 뭐 한 1년, 2년 지연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면요. 결국은 또 그죠? 뭐 선거가 또 하나씩 다가오겠죠. 최소 1년만 지연시켜도 3년 넘어가 버려요. 왜? 선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 고비다. 지금 아니면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 그래서 지금 강제적으로 뭔가 어거지를 쓰는데 그 역시도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됐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이 계속 강행하겠다 하니까 시장이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공포를 느끼니까 수급이 말라버리고 수급이 마르니까 장이 전혀 힘을 못 써요. 미국 장 폭등해도 우리 시장 어때요? 별로 그거 재미없죠. 결국은 그날 하루하루는요. 밤사이 다우나스닥이 올랐다 내렸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날 장 시작되고 외인들이 매수를 해주느냐 매도 때리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은 결정이 나요. 왜? 기간이 없으니까. 기간의 역할을 포기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은 외인들 의지대로 올랐다 내렸다 그래 흘러가는 지금 그런 시기다. 수급은 완전히 최악이다. 그나마 그 수급의 숨통을 트여주려면 금투세 폐지가 유일한 대안이다. 그거 아니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장이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진다. 이래 봐야 돼요. 근데 개인들은 그런 거 몰라요. 참여도 안 하고 금투세의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걔네들은 걔 수준에 맞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그죠? 만나서 이야기해보면요. 세상 돌아가는 거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오로지 지 종목 그것만 쳐다보면서 맨날 욕해요. 대주주가 개판이네. 대주주가 상속세 때문에 누르네. 세력이 누르네. 핸들링을 뭐같이 하네. 온갖 그죠. 종목 욕만 하고 앉아있어요. 왜? 그게 딱 그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할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공부를 한다는 건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대주주 욕하고 회사 욕하고 종목 욕하고 그죠? 쓰레기 같은 종목 잡았다고 욕하는 거예요. 실상 그거 아닌데. 세력이 흔든다. 실상은 개인 신용 반대 매매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그죠? 당하는 거예요. 그럼요. 심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지금 주식시장에서 바보들을 상대로 우리가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보들을 상대로. 그죠? 기간 없어. 외인 대형주에서 놀아. 가면
중소형주, 특히 코스닥은요, 게임을 하는데 대학생, 그죠? 대학생과 초등학교, 애들, 유치원 애들, 심지어는 2살, 3살 길지도 못하는 애들 섞어놨고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게임 룰이라는 게 적용되겠어요?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차트라는 것도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믿었을 때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차트도 안 보고 있어. 그런 거 관심도 없어. 그런데 그걸 차트 펴놓고 거기에 지지, 저항 생각하면서 매매하려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지금이 딱 그런 장이에요. 그죠? 테마에 놀아나는 그런 장. 차트, 좋은 차트, 나쁜 차트 필요 없어. 밤 사이에, 그죠? 나스닥에서 뭐가 올랐냐, 무슨 테마가 강했냐, 그거 따라서 국내 성시도 그냥 작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놀아나는 것이고. 요즘은 뭐예요? 해리스 테마. 그죠? 해리스 테마 해가지고 또 난리를 지기죠. 특별한 거 없어요. 그 회사가 돈을 버는 것도 없고, 그냥 갖다 붙인다. 이래 생각하면 되는 거죠. 중동, 그죠? 요즘 시끄럽죠. 그죠? 시끄러운데도 이 역시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 속을 들이다 보면, 그죠? 별거 없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 중동이라는 것도 우리가 너무요, 공포를 먹을 필요도 없어요. 왜? 이유를 알아야죠. 이유를 알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유를 모르니까 매일매일 그냥 휘둘리는 거예요. 공포를 느끼는 거죠.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 그 하마스, 이 전쟁 시작된 거 지금 얼마 지났어요? 23년도,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이죠, 10월. 작년 10월 달, 그죠? 10월경에 시작했으니까 벌써 한 9개월이 넘어가고 있죠. 이렇게 오랫동안 끌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왜? 규모면이나, 그죠? 체급이 틀린데? 막 프로 격투기 선수랑 유치원생이랑 치고받고 싸우는 건데 이게 9개월 동안 끌 일이냐? 그건 아니죠. 그럼 결국은 뭐냐? 이스라엘의 의지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보면, 그죠? 또 헤즈볼라가 또 막, 그냥, 그죠? 하마스보다 또 헤즈볼라가 더 설치죠. 그러면 헤즈볼라는 또, 그죠? 뭐예요? 왜 그래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헤즈볼라도 따지고 보면, 그죠? 표면적으로는 헤즈볼라를 지원해 주는 것은 이란이죠, 이란. 그리고 그전에는 헤즈볼라 이전에는 그 피에로라 해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어떤 그런 것도 있었고, 지금은 헤즈볼라는 그죠? 자칭 그 신의 정당. 그러니까 뭐 그 이슬람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죠? 신이 점지해준 정당.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명분을 내세워서 싸우지만 결국은 뭐 테러 집단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이란을 대응해서 싸워주는, 그러니까 일종의 용병이에요, 용병. 이란이 대응으로 그냥 헤즈볼라에 돈을 대주고 가면서 이렇게 해. 그냥 용병 고용해서 싸우는 정도. 그러면 용병이라는 건 뭐죠? 왜 싸워요? 신의 의지, 신의 섭리, 신의 뜻대로? 그건 아니죠. 헤즈볼라도 결국은요, 직업이에요, 직업. 걔네들이 직업이고 잡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익을 최대한 많이 뽑아내야 되겠죠. 1년 12달 흥행이 아니라는 거죠.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긴장을 고조시켜서 이란한테 최대한 돈을 또 많이 뽑아내는 게 걔네들의 어찌 보면 목적일 수 있어요. 그게 지금 현실. 그럼 이스라엘은 그죠? 그 전부터 여러 번 공부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그거 네타냐후 총리의 지금 입장이 어떻는지, 정치적 입장이 어떻는지. 평화가 오고 모든 게 끝나면 정치 생명 끝, 오히려 구속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긴장 고조 상태로 가야 오히려 그죠? 자기 자리를 보존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확전보다는 긴장 고조 상태로 지속되는 게 오히려 좋다는 거예요.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전면전 펼치가 아예 딱 까그리 박살내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토사구팽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확전보다는 적당한 긴장감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게 서로가 좋다. 헤즈볼라도 돈 벌어 좋고 네타냐후 총리도 자리 보존해서 좋고 그러니까 계속 입으로만 싸우는 거예요. 입으로만. 지금이 딱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너무 그죠? 머리 아프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그죠? 지역이 확전대가 레바논으로까지 확 퍼져 있지만 레바논 이 자체가 또 어찌 보면 그죠? 중동 전체의 축소판이라 볼 수도 있거든요. 레바논 자체가 그죠? 그 국가 안에 기독교가 존재하고 또 이슬람이 존재하고 이슬람에서도 수니파와 시아파가 또 양분되어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제4의 종교가 있고 또 거기에서 그런 그죠? 중동 안에서 그 안에서 한 국가에서도 이래 다양한 종교가 존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내전.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살기 위해서 종교와 정치가 혼합된 특이한 또 국가 형태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적당히 갈라먹게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기독교인 너그가 해라, 뭐 이슬람이 우리는 요거 할게, 너희는 요거 해라. 그런 식으로 형태가 유지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 끝없는 분쟁 지역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공존 지역, 서로가 인정하는 공존, 완충지대가 또 될 수 있는 게 레바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중동은 그런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시끄럽고 그저 계속 떠드는 거지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질질질 오래 끈 사례는 거진 없다 봐요. 중동이란 거냐. 중동 분쟁은 화끈하게 짧고 굵게 확 하고 끝냈지. 이런 식으로 가늘고 길게 질 끈 적은 거진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결국은 그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나 안 그러면 그 헤즈볼라의 입장 차이에 의해서 이득을 가장 취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지루하게 길게 그냥 흘러갈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맞지 않느냐.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중동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 제 생각은 그래요. 중요한 거는 그죠. 우리 국내 시장 여건이 더 커요. 금투세 영향이 그죠. 계속 나타나요. 나타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수급은 점점 말라가고 돈은 또 빠져나가죠. 8월 5일 그 대폭락 이후에 신용이 한 17조 1000억 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한 17조 한 5천억 대까지 꾸물꾸물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뭐 삼성전자나 이런 대형주 쪽으로 좀 몰린다. 그래서 그나마 조금 안전하다. 뭐 한 요 정도. 어쨌거나 신용이 많이 털린 거는 사실이죠. 중요한 거는 고객 예탁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고객 예탁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네? 금투세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고객 예탁금이 지금 현재 저번 주만 봐도 보면 한 2조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빠져나간 돈이 결국 미국 시장으로 흘러가요. 미국이 대폭락하니까 똑같이 대폭락을 했는데도 오히려 미국 시장으로 돈이 다 빠져나가니까 미국이 오히려 회복이 빠르다. 이런 역할도 있고요. 저번 주만 해도 그저 한 8천억 이상이 미국 시장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국내 어떤 금수저들이 국장 주식 팔아서 미국장 주식 사러 간 거예요. 8천억 이상. 1위가 역시 좋아하는 테슬라가 한 1200억 이상 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계속 그렇다. 근데 국내 증시는 개선될 여건은 안 보여요. 다음 주도 보면요. 19일에서 23일까지 계속 도박판 대기예요. 한 6개가 19일부터 6개가 줄줄이 매일같이 상장 신규 등록이 돼요. 다음 주는 일주일 내에 도박판이 벌어진다. 그러면 또 뻔한 이치죠. 개인들 도박하러 가서 돈 다 잃고 계속 돈은 말라가는 거예요. 19일 보면 전진건설 로봇이라 해서 이게 등록되는데 전진건설 로봇 하니까 이름은 막 거창하죠. 와, 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는요,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건설 현장에 아파트 짓고 할 때 보면 그 기다란, 그죠? 그 파이프, 라인 같은 거 연결해서 레미콘이 와서 레미콘을 들이부으면 그 차에서 레미콘을 받아서
파이프를 통해서 쫙쫙 뻗어가게 해주죠.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그 일종의 그 펌프카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그 특수 차량, 건설용. 근데 이름이 전진건설 로봇 하니까 개인들은 또 막 로봇 테마해가 미친 듯이 덤벼들 거예요. 그런데 보면 뻔한 스토리가 일어나겠죠. 그 외에 바이오다, 또 영화 특수 효과, 이런 것부터 해서 줄줄이. 그래서 다음 주는 결국은 또 도박판으로 벌어질 것이다. 지금 장을 해요. 금투시 폐지 결정 안 되면요. 계속 수급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종목 내가 자신 있다. 너무 잘 알아. 확실해. 싶은 종목 외에는 큰 시세가 안 나요. 실적이요. 2분기, 지금 2분기 실적 쭉 제가 모니터링 보고 있거든요. 와, 이 회사가 이 정도로 실적이 나왔어? 시총 200억짜리가 분기 실적이, 시총 800억짜리가 분기 이익이 200억 이상이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그런데 장중에 마이너스 나요. 아예 반응이 없어. 지금 이게 주식시장의 현실이에요. 실적이 호실적이 나온 거, 엄청나게 좋은 실적이 나온 것들은 아예 반응이 없고, 실적 부진한 거는 그냥 그대로 막 10%씩 주저앉아 버려요. 수급이 무너져서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게 지금의 현실. 그렇지만요, 결국은 시간 지나면 저는 반영된다 봐요. 지금은 2분기 실적 좋게 나왔는데 반기 실적이 엄청 좋은데 전혀 반영 안 되고 바닥에서 노는 주식을 찾았어. 지금은 매수해두고 기다려야 된다. 그게 지금은 가장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씩 분산 투자,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 금투세가 폐지될 때까지는 지금은요, 계속 방어적으로, 소극적으로 또 비중을 실는 것은 내가 정말 잘 아는 주식 외에는, 그죠? 비중을 실어서는 안 된다. 추매도요. 추매도 2분기가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오든지 아니면 회사 내역을 정말 잘 아는 회사 선별해서 그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내가 물린 주식 바닥에 있다고 그거 추매 쭉 들어가면 오히려 더 손실이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금투세 폐지 때까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2분기 반기 실적 좋은 회사들, 전혀 반영 회사들, 안 된 회사들 찾아서 그런 회사들 오히려 선택을 해서 바닥에 사두는 게 훨씬 향후에 내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반기 실적 본다고 요즘은 좀 바쁘기도 합니다. 어쨌든 장은요, 큰 고비는 다 넘긴 것 같아요. 큰 고비는 다 넘겼고, 이제는 언론이 어떤 방향, 월가가 어떤 방향으로 가냐에 따라서 정해져 흘러가겠지만, 최소한 위험한 고비는 벗어났다. 구분응선은 넘었다. 저는 또 그렇게 약간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남은 퍼즐, 금투세 폐지, 이게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